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시사열전 진행자 최용수입니다. 경기도 용인시가 수원 관교 신도시 이전이 확정된 경기도청을 용인에 위치한 옛 경찰대 부지로 이전하겠다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용인시가 뒤늦게 도청 유치에 나서면서 지자체 간 갈등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정창민 시장이 경기도청 이전에 대한 제안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집중 분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박종명 기자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정창민 용인시장님도 함께 모시고 경기도 신청사 이전에 관해 토론을 가지려 했으나 정 시장님께서 불참의사를 밝힘에 따라 본 방송을 진행함을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리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기자님. 예. 다른 언론사와는 달리 차별화를 두셔가지고 용인시에서 경기도 신청사를 옮기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10여 차례 보도를 했어요. 취재를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오늘 정창민 용인 시장님께서도 함께 출연해 경기도 신청사를 왜 옛 경찰대 부지로 경기도에 유치 건의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함께 논의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제가 경기도청을 비롯해 수원시, 용인시 등을 이렇게 많이 여러 군데 출입을 합니다. 그래서 또 나름대로 경기도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 10여 년간 지켜보고 있다 보니까 또 지켜보고 또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정확한 팩트의 기사를 쓸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당시에 이제 우리 박 기자님께서는 김문수 도지사님 때부터 발표가 됐었죠. 예, 그렇죠. 예, 그때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셨고 거기에 또 관심을 가졌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아마 그때도 이렇게 보면은 강교 시민들이 김문수 지사께서 강교 명품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경기도청을 이전하시겠다고 하고 나서 막상 입주를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다시 안 한다 이런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강교 주민들이 수차례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고 해갖고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경기도 신청사를 얻어냈지 않았나 하는. 네, 그때 당시 이제 김문수 도지사님이죠. 김문수 도지사님 고발까지 이제 광교 시민들한테 이제 당한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고발 당했죠. 사기로 이제 고발 당했던 그런 사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0여 년이 거쳐서 현재는 이제 확정이 된 건 맞나요? 광교 청사로 이제 옮기는 거에 대한 거는. 광교 청사로 옮기는 거는 아마 김문수 지사께서는 마무리를 못 하셨고, 남경필 지사께서 또 어떻게 보면은 시민과의 약속,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아마 거의 확정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 첫 사업을 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정창민 시장이 지난달 11일 경기도의회를 찾아서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용인시 옛 경찰대 부지에 경기도 신청사를 유치하겠다. 하면서 이제 건의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또한 입장을 밝혔죠. 그렇죠.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저 또한 내년 6월이면 광교 신도시에 경기도청이 첫 사업을 뜬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정 시장이 이렇게까지 갑자기 경찰대 부지로 이전을 하겠다는 그런 제안에 대한 배경이 있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큰 배경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근데 옛 경찰대 부지 활용에 대해서 아마 정창민 시장 나름대로 아마 큰 밑그림을 좀 그리다가 용인시 의원들이 만약 유스테이 아마 경찰대 부지 주변에 유스테이 6,500세대를 이렇게 조성하다 보면은 그 인근에도 구정 택지지구가 있습니다. 거기 한 5,000세대 정도 되는데 이걸 합친다 그러면은 세대 수만 해도 10,000세대가 넘어가고 인구만 해도 벌써 3만이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주변에 각종 교통 체증이고 교통 유발이 많다 보니까 아마 강역교통망 먼저 해결하라고 아마 제동을 좀 걸은 거에 대해서 그 제동을 걸었다면 어디에서 제동을 걸은 건가요? 저기 용인시 의회 건설교통위원들이 걸은 거죠. 의회에서 이제 제동을 걸은 이유는 이제 광역교통망 먼저 해결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서 이제 부결을 시킨 건가요? 아마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문화공원 조성을 하려다가 아마 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거기에 아마 무산이 되다 보니까 이 정창민 시장 나름대로 아마 정치적 돌파구나 이런 거를 좀 찾다 보니까 갑자기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뜬금맞게 예, 예. 경기도 신청사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그 광역교통망을 이제 수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제 예산이 이제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반대가 있었나요? 아마 광역교통망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 제가 알기로는 한 최저 1조 3천억에서 네네. 좀 많이 들어간다면 한 1조 7천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당연히 국토부하고 LH가 예. 맡아서 해야 될 것을 예, 예. 진해가 전체 규모에서 110만 평 중에 뒤에서 한 20만 평을 예. 쓸 수 없는 부지라고 해갖고 그걸 빼고 쓸 수 없는 부지라는 건 임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살림이죠. 예, 임야. 예, 예. 굉장히 개발 큰 효과가 없다고 해갖고 예. 국토부가 그건 안 받겠다라고 주장을 해갖고 어떻게 보면은 알토란 같은 90만 평을 갖고 예. 하다 보니까 거기 강역교통망 계획은 항상 100만 평 이상을 예. 돼야지만이 국토부하고 LH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110만 평에서 90만 평으로 그 부지 규모가 좀 줄어든 경우죠. 예, 앞서 이제 그 용인시의회에서 이제 그 부결을 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모든 지자체에서 뭐 단체장, 시장께서 만약에 군수나 시장께서 사업을 유치를 하거나 건의문을 채택을 하기 전에 항상 의회와 서로 조율을 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용인시 의회와 그 정창민 시장과의 관계가 좀 껄끄럽지 않나? 아니면 용인시 의회와 그런 조율 없이 단독적으로 건의문을 채택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다는 건가요? 아마 지금 경기도 신청사 유치에 네. 대해서는 전혀 용인시 의원님들하고는 네. 전혀 상의가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난달 11일 날 기자회견을 했지만은 예. 여기 대해서도 의원님들 전체가 모르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왜 갑자기 그렇게 예. 경기도 신청사가 갑자기 나왔는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조차도 전체. 네, 그렇다면 우리 용인시 의회 박남숙 부의장님의 한번 인터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이전에 대한 거는 10월, 11월, 11일 이때쯤 그 갑자기 저기 시장이 도의회 가서 경기도 의회 가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이제 그 소식을 알게 됐고 경기도청이 온다 그러면 대환영이죠. 근데 그 0.1%도 수원시나 이런 데 알아보니까 가능성이 없어요. 거기서 사인을 해줄 일이 없고요. 의회하고 제발 좀 소통을 하면서 의회 협조를 구하면서 시민들하고 공청회라도 하면서 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진짜 업적이 남는 시장이 되겠지만 네, 그렇다면 그 지금 광교 신도시에 지금 진행 중인 실시 설계를 비롯한 뭐 착공이 내년 6월에 시작을 해서 2020년도면은 이제 완공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용인시에서 정창민 시장께서 깜짝 그 제안을 하는 바람에 또 민민 간의 갈등이 유발되는데 거기에 따른 뭐 후속 대책이나 그런 내용은 그럼 수립하지 않았나요?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아마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책민 시장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예. 경기도는 물론 뭐 국토부나 LH 등 그 수원시 예. 관련 기관에서도 좀 황당하다는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좀 중간 입장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떤 입장인지는 혹시 취재하셨어요? 제가 지금 여러 경로로 해서 듣기로는 전혀 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창민 시장께서는 언론 브리핑에서는 옛 경찰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시겠다. 또 모든 집기를 다 지원해주겠다. 거기에 따른 예산은 또 들어가지 않나요? 지금 그 정창민 시장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예. 지금 뭐 처음에는 부지를 무료로 제공해주겠다. 예. 또 이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뭐 집기까지 예. 사주겠다. 예. 또 심지어는 아예 거기 들어가는 리모델링이 한 300억 정도 됩니다. 그 리모델링까지 해주겠다. 예. 이래도 반응이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어디에서 반응이 없는 거죠? 뭐 경기도나 예. 수원시나 특히 수원시보다도 경기도에서 예. 여러 가지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반응이 없다 보니까 마지막에 심지어는 아예 소유권까지 경기도에 넘겨줄 의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중요한 거는 이렇게 여러 건의를 했지만은 예. 진짜 정작 경기도에 제출한 건의서에는 이런 내용이 싹 빠졌다는 겁니다. 진실, 정말로 이젠 해주겠다.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 그런 내용이 거기에 건의문에 다 빠졌다는 거죠? 예, 전혀 그러다 보니까 언론 플레이로 용으로 이렇게
인기 영합 발언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까지 드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 그 언론사에서 취재 결과 현재 LH 부지로 돼 있어요. 소유권이 아직 이전이 안 돼 있거든요. 안 돼 있는데 정창민 시장께서는 너무 앞질러 가셨다는 그런 그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내 땅도 아닌데 주겠다. 무상으로 주겠다. 기부 체납하겠다. 또한 뭡니까? 명예 이전도 다 해드리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너무 황당한 거죠. 내 땅도 아닌 부지를 갖고 제가 거꾸로 우리 예. 사회자님께 예. 자 여기 다른 땅이 있는데 이걸 사시겠냐, 명예 이전은 나중에 예.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도장도 찍지도 않고 내 땅 명의도 아닌데 내가 팔고 나한테 돈 달라 그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예, 사기죠. 어떻게 보면은 네, 누가 봐도 미등기 전매, 쉽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 부동산으로 나눠 본다 그러면 이게 미등기 전매라고 보는데, 이게 현행법 법상에서도 미등기 전매는 과연 용납이 될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네. 제가 알기로도 정 시장이 신청사를 유치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 여러 가지 파격적인 제안들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뭐 제공한다, 사준다, 뭐 명예 변경, 책임지고 해준다는 등 제안이 신뢰성이 전혀 없다는 표현들을 써왔다는 거죠. 심지어는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예. 거기서 경기도 의원들의 질의에 이계삼 경기도 네. 건설본부장이 네. 한마디로 예.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일축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건의에는 정창민 시장이 제안한 제안서에는 형식적인 뭐 교통량 발생이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아니면은 뭐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 이런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뭐 직기 사주겠다, 명의 이전 해주겠다, 이런 거는 진짜 세부적인 거는 다 빠졌기 때문에 예. 너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예, 그리고 또 용인시에서는 그 국토교통부에 건의서 제출을 몇 회에 걸쳐서 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건의서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도 혹시 취재해 보셨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취재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국토부에 제출한 거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제출한 거는 그 건의서 내용을 파악해서 저희가 기사로 다뤄놓은 상태고요. 예. 현재 뭐 국토교통부에다가 이제 건의문 제출한 사항은 광역교통에 대한 그런 건의문을 한 10여 차례 했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일단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말 활용 계획에 대해서,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 그게 정확하게 좀 체계를 좀 잡아주고 행정적인 절차를 좀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용인시와 경기도와는 무슨 체결 사항이나 행정적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가요? 지금 일방적으로 예. 정창민 시장이 그냥 예. 건의서 한 장 낸 것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역시 경기도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태고요. 예. 네. 네, 저희들이 경기 용합타운 건립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봤을 경우에는 건립 및 관리, 공역 협약서 체계를 마쳤고요. 또 이제 경기 용합타운 마스터 플랜 수립 및 도의에 보고를 했습니다. 2016년 4월에. 또한 이제 경기 용합타운 개발 및 실시 계획 승인 신청을 국토부에 했었고요. 또한 경기 타운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을 2010년 6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다 이제 행정 절차가 걸쳐 있습니다. 이미 이제 광교 신도시로 이전할 계획 수립은. 그렇다면 만약 용인시에서 다시 이제 건의문 채택이 아닌 정말 행정 절차를 거치다 보면 또 위에 중앙부처의 또 승인이나 또 협약을 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다시 한다 그러면은 예. 아마 종전부동산 활용 계획을 아마 변경을 시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관계자들이 아마 국토부 부동산 종전 활용 계획에 대해서 또 계획을 바꾸면은 또 이것만 또 바꾼다고 되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네. 또 수도권 교통망, 그렇죠. 또 예. 심의위원회, 또 예. 거기 심의 절차도 거쳐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용인시가 어떻게 보면은 이것 때문에 아마 좀 불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거죠? 최종적으로 경기도하고 국토부에서는 좋다. 강교에서 용인 경찰대 부지로 이전하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동의를 어디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딱 수원시 동의 예. 응시는 예.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서. 네, 국토부에서 밝혔다는 내용을 저희들도 이제 알고 있고요. 예. 그렇다면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또 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심의위원회, 수도권 정비시위원회는 이제 국무총리 주관으로 이제 중앙부처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서류도 그러니까 사자 협의를 해서 승인을 맡아오라는 그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수원시에서는 과연 거기에다 합의를 해주겠어요? 거의 뭐 100%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죠. 네, 저희들이 언제입니까? 11월 며칠이었었죠? 저희들이 그때 이제 추진위원단 그때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때 정창민 시장님께서는 저희 기자들이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정창민 시장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수원시하고 교감은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은 했습니다. 네. 하지만 정창민 시장이 지금 추구하시는 그때 축사 때도 말씀하셨듯이 정창민 시장께서는 천천히 뚜벅뚜벅 한 걸음씩 진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광교 신도시에 이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행정 절차가 지금 내년 착공에 들어가고 2020년 완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광교 쪽에는 이미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지만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천천히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면은 행정 절차가 너무 느리게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면 모든 행정 절차, 심의를 받으려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인시 측에 이제 여쭤봤습니다. LH 부지에 있는 경찰대 부지가 언제쯤 용인시로 귀속이 되냐 말씀을 드렸더니 그쪽에서 빨라야 내년 11월 정도에 이제 부지가 명예 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광교하고 또 어디입니까? 지금 용인시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너무 늦는 행정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행정이건 뚜벅뚜벅 가든 쟁걸음으로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 하지만은 모든 게 상도가 있고 신의가 있습니다. 예. 만약 정창민 시장이 진짜 100만 용인 시민과 1300만 경기도민을 생각해갖고 이번에 경기도 신청사를 유치를 계획했다고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예. 아마 경기도에 먼저 기자회견을 하고 경기도에다 건의서 일방적으로 넣는 것보다 예. 수원시에 먼저 양해를 구하고 그 동의를 받은 후에 그 예. 절차를 좀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의 것을 뺏는 것도 유분수지 이거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저쪽 거 다 돼 있는 거를 쟤네 게 아니다. 우리가 이쪽으로 유치하겠다. 우리가 갖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쉽게 표현해서요. 좀 발광도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근데 용인 시장님께서는 저희들 인터뷰를 하실 때는 뭐라고 하셨냐면 수원시로 갈 확률은 없다고 이제 딱 못을 박으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거기에 뒤따르는 이제 5,500억 원이라는 그 예산 재원을 어디서 할 거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용인시에서는 현재 리모델링도 해주시고 다시 그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뭡니까 도청 청사로서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의회나 아니면 전체 네. 아마 경기도가 들어가기는 부족할 겁니다. 무슨 이유 부족하다는 거죠? 아마 의회 건물 활용도에 대해서도 예. 건물 아마 활용도가 옛날에 경찰대 부지지 또 경찰대 건물이었지 의회나 경기도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또 역시 의회도 별도로 다시 거기 건립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용적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 아마 충분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외에 별도로 신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비용 다 누가 또 될 거냐 하는 문제도 대두됩니다. 이제 지금 현재 경기도청의 그 면적은 5만 제곱평방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죠? 예. 근데 현재 그 경찰대 부지로 옮기려고 하는 용인 부지는 3만 3천 정도로 예.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광교 신도시의 그 면적은 한 8만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현재의 어디입니까? 용인 경찰대는 3만 3천이고, 그리고 현재 그 도청을 소재하고 있는 수원시에 있는 그 도청 자리가 5만 평이라면은 예. 차라리 이전을 않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현명한 것은 예. 첫째가 제 개인적 사항이지만은 제 개인적 생각은 첫째 기존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고 예, 예. 진짜 둘째 상으로 진짜 이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경기도를 생각하신다면 그냥 솔직히 가천에 종합청사 예. 글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또 우리 그 대표님, 우리 그 박 기자님께서 위험한 발언을 하시게 되면 또 우리 광교 주민께서 또,
또 근데 난리가 날 것 아니, 같은데 경기도도 뻔한데. 그거는 예. 인식을 위원님들도 다 인식을 예, 하고 예, 있지만은 예, 예.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약속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강교 예, 예. 신청사 건립하게 된 겁니다. 이제 광교 같은 경우에 약속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아까 리모델링 말씀을 하셨어요. 네. 리모델링이 이제 그 경찰대 부지로 오면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추가로 발생이 되고 또한 뭡니까 신청사를 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33,0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더 넓게 한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 따로 신축 건물을 하다 보면 신축을 거기에 해야 대한 되죠. 예산을 저희들이 어떻게 확보하실 거냐 그 부지에 대해서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정창민 시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추가로 지금 현재 도청보다 이제 좀 적거든요 건물이.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이쪽에서는 다시 추가적으로 건축을 또 이제 증축이나 아니면 또 새로 신축을 해야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을 도청사가 오면은 예, 예, 저 예. 왔을 경우에 면적이 부족하다. 네, 네. 그건 도가 알아서 해겠죠. 더해서요. 그 당연히 도가 해야지. 저희들이 25,000평을 기부하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지요. 네, 그렇지 알겠습니다. 않겠어요? 절대 6월 달에 저 착공 못 합니다. 아 거기에 대한 그리고- 또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아직도 지난번 며칠 전에 다 일제히 보도가 됐는데요. 예, 예. 1,500억 원의 네네. 그 청사 건립비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아